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인류는 매일 매 끼니의 야식까지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비만과 성인병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시시대에는 사냥에 따라서 음식물 섭취가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굶는 것이 매우 흔했고 인간은 굶는 것에 맞춰서 진화를 해왔습니다. 굶을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헐적 단식,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몸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과 건강 관리를 위해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식이 단순히 음식 섭취를 중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신체에 다양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간헐적 단식 중 신체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에서 4시간 사이 소화와 에너지 사용. 식사 후 첫 4시간 동안 신체는 소화 과정을 거치며 음식에서 얻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이 시기에는 혈당 수치가 상승하면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사용하거나 글리코겐으로 저장합니다. 2단계에서는 아직 단식의 영향이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점차 배고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4시간에서 12시간 사이 글리코겐 사용. 단식이 시작되고 4시간이 지나면 신체는 간과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신체는 여전히 안정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글리코겐 저장량이 감소하면서 에너지원으로서 지방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접어듭니다. 12시간에서 16시간 사이 지방 연소 시작. 12시간에서 16시간이 지나면 신체는 점차 글리코겐을 다 소모하고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지방 연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체지방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는 케톤체를 생성하기 시작하며 이는 뇌와 신체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16시간에서 24시간 사이 케토시스 상태 진입. 단식이 16시간을 넘어서면 신체는 케토시스 상태에 진입하게 됩니다. 케토시스는 지방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대사 상태로 체지방 연소가 가속화됩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자가포식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자가포식은 손상된 세포와 단백질을 분해하여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 자가포식과 성장호르몬 증가. 단식이 24시간을 넘어가면 자가포식이 더욱 활발해지며 세포 정화 과정이 극대화됩니다. 이와 함께 성장호르몬 분비가 급증하는데 이는 근육 보존과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장호르몬의 증가는 노화 방지와 전반적인 신체 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 면역 체계 리부트. 단식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면 신체는 면역 체계를 재부팅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백혈구가 생성되며 손상된 면역 세포가 재생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또한 체내 염증 수치가 낮아지며 염증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의 발병 위험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량, 건강 개선, 그리고 생활 습관을 재정립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 성공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단식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적인 간헐적 단식을 위해서는 유의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도 간헐적 단식을 한 지 10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단식 전 몸무게 98kg에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고 고지혈, 고혈압,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으로 약을 처방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부터 지금 현재 몸무게 85kg,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와 모든 약을 끊을 정도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0대 여성은 간헐적 단식을 통해 혈당과 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던 그녀는 12시간 단식, 12시간 식사를 시도했습니다. 3개월 후 혈당 수치와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약물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식을 통해 식사 패턴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며 건강을 개선했습니다. 만성 피로와 염증 문제를 겪던 40대 남성은 24시간 단식을 주 1회 시행했습니다. 초기에는 피로감이 더 심해졌지만 4주 차부터 피로가 줄어들고 에너지가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염증 수치가 감소하며 관절 통증도 줄어들어 일상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간헐적 단식의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작할 때는 개인별 맞춤형 접근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연령, 성별,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단식의 효과도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식 중에는 수분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 허브차, 무가당 음료 등을 충분히 마셔야 하며 특히 장시간 단식을 할 경우 탈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나 녹차는 소량 섭취가 가능하지만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식 외의 시간에는 영양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칼로리 섭취나 영양 불균형을 피하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골고루 포함한 식사를 해야 합니다. 특히 단식 후 폭식을 피하고 과일, 채소, 통곡물 등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체중 감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명상, 요가, 산책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간헐적 단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단식을 진행하면 오히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당뇨병 환자 또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의와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량과 건강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개인의 상황에 맞춘 계획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식습관과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 등을 고려하여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단식을 위한 열쇠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